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 한 문제만 보고요.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56쪽에 있는 6번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반 있죠? 네, 다른 학교에서도 궁금했던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정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2학기에는 언매를 정말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좀 다 설명을 했던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선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은 담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형이 담그다고요. 요렇게 나눠서 어감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고 여기에 연결어미 아서가 나타났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건데 지금 보니까 모음과 모음이 두 개가 붙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람하게 좋아요.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 기본적으로 어간이 으로 끝나는 경우는요. 무슨 탈락이 일어납니까? 으 탈락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으가 탈락해서 그대로 붙기 때문에 담가서 뭐 전부는 사실 너무 쉬운 건데 보기 1번에 이렇게 돼 있죠. 용은 어간의 끝모음과 어미의 첫 모음이 둘 다 아라서 뭐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으고 여기는 아니까 1번은 답이 아닙니다. 니은부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니은 기본형이 보, 다가 되겠죠. 어간, 어미.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가 들어간 거예요. 이가 들어갔고 내가 이렇게 쓰면 헷갈리려나? 다시 할게요. 자, 보하고 이제 다가 어간과 어미고 거기에 이가 들어갔어요. 이는 어미가 아닙니다. 그쵸? 여기서 이는 뭐죠? 아, 뭐라고요? 자, 전미사인데 무슨 전미사죠? 사동입니다. 왜 사동이냐 지금 보세요. 이 문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어가 있네요. 목적어가 있으면 대체로 사동이에요. 그 반지를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준 게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형태는 똑같지만 물론 이제 보이다가 이제 피동일 때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사동입니다. 사동 전미사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에 보이가 이제 어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전미사가 붙으면 여기까지 어간이에요. 보이다, 보이고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어가 이제 들어간 셈이죠. 그럼 지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 이라는 단모음과 어라는 단모음이 결합을 했는데 음절수가 3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도, 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났는데 얘를 분석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반모음 이와 단모음 어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음절도 줄었지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가 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모음 교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에 용언 어간 끝에 오, 뒤에 오는 어미, 어에 반모음 제이가 붙은 게 아니고 첨가가 아니고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절수에도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닙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싸, 워, 야네요. 요거는 싸, 우, 다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간이 되겠죠. 요거는 뭐 사동동사 아닙니다. 싸우다가 이제 기본형 되고 여기에 지금 뭐가 붙었냐면 야가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싸우 어야에서 요 놈이 얘가 단모음 단모음에서 반모음 요거랑 그 다음에 단모음 어가 결합해서 싸에다가 이제 요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음절수도 원래는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세 개로 줄었으니까 음절수 줄어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용언 어간 끝에 우가 어미 어야 앞에서 반모음 우로 교체가 됐다면 3번이 적절한 표현이겠죠. 자, 이번에는 리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리을하고 미음은 같이 갈게요, 그냥. 되다, 아니다, 이다, 피다. 요 네 가지를 그냥 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요 네 가지에서 연결음이든, 뭐, 종결음이든, 어가 이제 들어가고, 여기도 오 들어가고, 들어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대어, 아니오, 이오, 피어가 되는 경우에, 요 부분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요 어가는 변화 없이 여기에 여, 요, 여로 발음이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어, 아니, 오, 이, 오, 피, 어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되여, 아니, 요로 발음하는 것도 인정입니다. 그러면 표기상에는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지만 발음상은요, 반모음이 첨가가 되는 거죠. 이건 바뀌는 게 없어요. 들어가는 겁니다, 반모음이. 네, 그래서 그 4번에서는 반모음 J로 바뀌었다. 이게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어미 오에 반모음 W가 덧붙었다. 이 W가 덧붙은 게 잘못되다는 거죠. 반모음 J가 덧붙었다라고 되어야 맞는 겁니다. 6번에 3번이 답이에요. 이 문제 괜찮은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해오라는 부분, 뭐 양이 많지도 않았습니다만, 뭐 이제 문제를 풀어봤더니 좀 쉽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작년에 풀었던 뭐, 예를 들면 그 블랙박스가 아니라 뭐지? 아, 블랙라벨이죠. 아니, 아까 번역이 너무 머릿속에 나와가지고 블랙박스가 나오는데,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 비하면 좀 많이 쉬워요. 자, 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좀 까먹은 것 같아요. 네네. 음절수를 물어봤는데, 네네. 이 음은수라고 하면은, 그냥 모음이었는데, 반모음으로 바뀐 거면, 그것도 세는 건지 안 세는 건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네. 아, 그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모음도 분절 음으로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걸 하나로 봐야 되느냐, 두 개로 봐야 되느냐, 요거는 뭐랄까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반모음 교체라든가 이렇게 반모음 첨가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려면 그래도 요쪽으로 보는 게 조금은 대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음원을 두 개로 봐야 된다라는 쪽이 내가 볼 때는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답이다라고 말씀이 좀 내가 조심스러워요. 그거는 좀 정해졌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럼 이제 문법은 요 정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문법 숙제를 여기 다 써놨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는 문장, 국어사. 국어사 이제 한번 풀어봤거든요. 요거는 그렇게 쉽진 않더라. 그냥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것도 있더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체. 매체는 뭐 그냥 쑥쑥 그냥 느낌만 받으시면 돼요. 그냥 쑥쑥 풀리고 그냥.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리고 저기, 미야. 네? 이게 선생님이 요거 쓴 거는 그냥 가이드 시간이야. 그러니까 요 안에 풀면 좋다.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좋게 그냥 저 안에 풀면 뭐 되고, 네 개를 꼭 이렇게 풀어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합쳐서 요 안에만 풀면 그냥 괜찮은 정도다. 이런 거고. 넘겨도 되고, 더 빨리 풀면 당연히 좋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도 이렇게 숙제가 뭐 아직 뭐 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웠던 것들,
사실 고전 시가도 들어갔습니다. 고전 시가는 오늘은 숙제 안 나가고요. 지금 배웠던 것들이랑 이제 오늘 나간 거 합쳐가지고 요렇게는 숙제가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뭐 목요일 밤 12시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게 뒤로 갈수록 이게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거야. 좀 이게 학교를 좀 다녀서 그런가 조금씩 늦어요. 그러니까 바쁜 거 알죠. 바쁜 거 알고 여러분들 또 목요일까지 하면 그래 수업이 일요일 밤인데 뭐 있지. 조금 늦게 하면 어때? 그런데 내가 바쁜 내가 좀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미리 보내라.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는 이제 그냥 제껴두시고 그냥 책에다 그냥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문학을 학교에서도 이제 하게 되면 선생님이 알려준 필기랑 학교에서 한 필기랑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좀 그게 걱정이 되시면 뭐 한 권을 더 사시든지 아니면 복사를 해서 오시든지 뭐 좀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PDF가 안 나오니까 좀 불편하거든요. PDF 파일이 아니고 웹뷰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도 내가 드릴 수가 없어. 그게 좀 안 좋아. 이게 하긴 뭐 얘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이해는 된다만 페이지는 91쪽입니다. 지금 선생님 기억으로 2연까지 봤나? 3연까지 봤나? 아 그래요? 이야 정말 이거 뭐가 약간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딱 91쪽까지 했네. 기가 막히네. 그럼 이제 바로 92쪽까지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이야 이거 뭐 약간 노렸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이제 지금 나눠준 그 프린트를 보시면은 사실 수능에 없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다만 그거를 수업을 안 했던 거야. 이거 뭐 그냥 지렸네. 자,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은 혼자 공부했고 여러분들에게는 피가 가지 않게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덕의 69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시는 60년대를 배경으로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본다면 그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 민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하늘을 맡고 있는 먹구름과 쇠 항아리를 민중들은 하늘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진짜인 줄을 알고 있었던 좀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은 민중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이 이제 92쪽에 나와 있는 닭가라부터 시작이니까요. 닭가라에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닭가라라고 했으니까 지금 어떤 어미가 나와 있느냐? 명령형 어미가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닭가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라고 있어요. 찢어라도 바로 하시면 돼요. 둘 다 명령형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극복을 위한 민족적 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구름을 닦아내야 되고요. 쇠항아리를 찢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마음속 구름 목적어죠? 네 머리를 덮은 쇠항아리 목적어죠? 목적어 뒤로 빠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사용됐다? 도치법도 사용이 됐네요.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그래요. 티도 없고 맑으니까 영원의 하늘은 무조건 좋은 거겠죠. 동그라미 하시고 따로 필기하지 않아도 저번 시간에 하늘이 뭐 자유
평화, 이상, 뭐 진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이 영원의 하늘이라는 것은 뭐 자유와 진실이 구현되는 평등한 세상, 뭐 해방의 세상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런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경에다가 네모하시고요. 요게 이제 학생들 중에서 잘 단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경이라고 하니까 바깥 풍경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근데 바깥 풍경이 아니죠. 외경이 뭡니까? 외가 무슨 외자입니까? 안 나오네? 뭐? 감탄. 감탄이 아니고요.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은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외경심 또는 경외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대상에 쓰는 말이냐? 보통. 자연, 그쵸? 자연이나 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은 무서워, 이런 공포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그런 자세. 이런 걸 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아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외경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타인을 이기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외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독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억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타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같이 섬기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자, 또 나옵니다.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새 마리를 찍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당연히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네,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했을 때 선생님이 이 시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봤는데 그때 처음에 이 시를 보고는요 인터넷으로 봤는데 시연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사실 저 뭔가 아니 우리가 위에 거랑 딱 맞으려면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해서 끊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난 처음에 인터넷에서 잘못한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럼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마실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해서 연민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연민도 내모하시면 되겠어요. 연민에 대해서는 따로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니까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 참아! 참아에서는 이렇게 이제 꺽쇠 한번 열어볼게요. 참아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면 마음도 이게 조근조근 조심조심 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모리면에 꺽쇠를 넣으시면 되겠고 어떤 자세라고 한마디로 할 수가 있느냐?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억압을 마음 아파하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서럽게 이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아파하는 거죠. 엄숙한 세상에다가 세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약간 딱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지만 우리 신동엽 시인은 워낙 시를 잘 쓰는 사람이니까 이 작품이 완벽하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엄숙하다는 것을 긍정이냐 부정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엄숙이란 말은 뭐 근엄하고 격식이 있고 좀 경건한 그런 거랑 연결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세대는 사실은 엄숙하지 않아요. 그냥 뭐야? 엄숙하게 한마디도 못하게 찍소리 못하게 누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엄숙한 세대는 일단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엄숙하다는 말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반어적이다라고 보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자료를 찾아봤을 때 반어적이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도 반어적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어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숙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경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냥 말하지 마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했다는 거고요. 자,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랑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1연과 마지막 연이 똑같진 않습니다. 행수가 다르죠? 네, 그렇지만 수미상관으로 봐요. 약간 내가 볼 때는 깔끔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뭔가 자꾸 연이 이렇게 돼야 약간 삐끗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뭐 의도적이었다면 뭔가 그 시적 긴장감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했기 때문에 참여록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참여록 자료가 저쪽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 6강도 숙제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제로 나가야 되는 부분은 저기 써있는 현대시 1에서 3 그 다음에 8강 11강이에요. 우리가 거짓, 이별, 맹세 배웠죠? 접동세, 수천리 배웠고요. 싸늘하니마, 월운 배웠어요. 그 다음에 초토의 시 1하고 새벽 편지 받고 나팔꽃, 가지나무 것들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었으면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하세요. 여기 써있는 6강 지웠으니까 나머지만 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고전 시간으로 갑시다. 46쪽입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에 그런 말 했었죠. 거짓 이별과 관련해서 그 마지막 줄의 의미가 정확히 뭔가. 그래서 요거는 스노트강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아마 마지막 문제에 보기 4번으로 물어볼 것이다 했는데 나는 사실 3번까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4번까지 나와버렸네. 그래서 4번이 마지막 문제가 돼서 내 예언은 틀렸지만 3번에 보기 4번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약간 그래도 때려 맞췄네. 아,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 그 수능특강 EBS 열렸거든요. 그 강의 그 네 분 걸 다 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죽음,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이제 뭐 이별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별을 내가 그만큼 강하게 거부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두 가지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6쪽을 보시면은 동동 나왔잖아요. 동동도 이제 저번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중요한 것만 나올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11호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정말 나오지 않죠? 그만큼 11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잘 나왔어요, 지금. 12월이 나오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5개 정도만 나와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기억 부분이 꾀꼬리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꾀꼬리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냥 딱 봐도 이제 녹사님과 대두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가 황계사를 이제 볼 차례니까요. 남은 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황계사니까 한자 뜻만 대충 알아도 뭐 어떤 소재가 나오겠어요? 황개니까 노란 닭입니다. 노란 닭이 소재로 나와요. 이 글의 갈래를 뭐라고 하냐면요. 10이 가사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12개의 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12가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예를 들면 삼위인곡, 성미인곡, 이런 거랑 느낌이 달라요. 그거는 양반가사고, 이거는 대중가사.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민들이 그냥 듣는 그런 거라서 느낌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전체적인 뭐 짜임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재밌으면 돼. 흥미를 유발하면 돼. 그래서 중간중간을 보시면은 약간 주제와 맞지 않거나 정서가 약간 들쑥날쑥한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면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그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트로트 가사들을 보면은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트로트도 뭐 이제 슬픈 노래가 있고 즐거운 노래가 있습니다만 즐거운 노래는 그냥 흥만 돋으면 돼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그 장윤정이 그 유명한 가수가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노래가 어머나예요. 그래서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 하지 말래요. 근데 후렴구가 뭐야? 사랑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하더니 갑자기 사랑하는데 뭐야 이게. 나는 그 노래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상했거든요. 근데 트로트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나 보지 뭐. 그런 것처럼 황계사도 뭐 내용의 뭐 조직적인 짱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그냥 통속적인 재미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뭘 한번 써보실 거냐면 실현,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합니다. 이거 우리 옛날에 공부했을 때 한 번도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그 유명한 고전 시가 뭐가 있었죠? 정석. 그렇죠. 정석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 밤을 구워가지고 모래에다 심어가지고 싹이 나면 헤어지고 싶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해가지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강렬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얘는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는 점보다 비슷한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임과의 재회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갑니다. 얘는 좀 불쌍해요. 못 만나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냥 물어볼게요. 그럼 이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야, 좋아. 죽어서 그 다음. 네? 자, 죽어서 그 다음 내용이 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만나요. 본격적으로 선택하고. 죽어서라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탄생. 뭔가 다른 걸로 태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3인국 같은 거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뭐가 되고 싶어 하죠? 마지막에 내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어서 다람쥐. 아다비. 범나비가 되고 싶고요. 숙민국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을려가 뭐라 그러죠? 굳은 말. 달이 되고 싶어 하죠. 나벌이 되고 싶어 하니까 감녀가 무슨 구준비가 돼요. 이렇게 죽어서 뭔가 이제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거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실 거냐면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를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 아야 말드소 보이십니까? 요게 바로 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반복되니까 네, 후렴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후렴구에는요, 이 아해야라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를 청자로 설정을 했죠? 뭐 이것들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그렇다는 거고요. 아이를 청자로 설정했는데 이 내용이 왜 들어갔느냐 이런 거죠. 야야야 내 말 좀 들어봐. 야 나 이렇게 외로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를 않아. 소식도 없어. 뭐 이런 느낌이라서 자 화자가 느끼는 답답함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번 나오면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하야 말드소가 여러 번 나오고 그리고 이하야 말드소 사이를 잘 보시면 뭐뭐해서 못 오던가 뭐뭐해서 못 오던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후렴구가 자꾸 나오고 비슷한 게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슷하게 많이 나오면 어떤 점에서 좋아요? 주술. 문율? 주술이 아니라. 아, 물론 당연히 문율은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자주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패턴이 비슷해. 그러면 아, 물론 맞아. 물론 맞는데 후렴구는 사실 이제 강조의 의미는 없는 것이고 답을 말한 건데 내가 못 들은 건가? 외우기가 좋아요. 외우기가 좋다는 것은 두살 구비문학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따라 쓰세요. 네, 구비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거를 나중에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거는 이제 한자성어, 그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아닌 것들이 좀 있죠. 사실 일조라는 말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난군 이별이 나왔으니까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알면 좋으니까 일조가 뭡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할 수 있죠. 하루아침에 난군 이별 소식조차 돈절하여. 뭐 돈절을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끊어졌고요. 자네 일정 못 오던가. 야, 일정이란 말 해석 안 돼 있지만 몰라도 돼. 그래도 정말 그 정도의 뜻이에요. 자네 정말로 못 오는 것인가? 무슨 일로 아니 오는 것이냐? 라고 지금 일단 뭐 했죠? 뭐 했어요 지금? 이별한 상황. 아니 그게 아니라 못 오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아니 쉽게 생각해. 못 오냐? 질문했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되냐면 질문을 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얘기하겠지. 이 부분은 혼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해해야 말씀을 이제 안 읽을 거고요. 황혼이라고 말이 나왔어요. 황혼이란 말 앞에다가 대괄호 이렇게 넣으시고요.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 자, 개에다가 세모하시고 못 오던가에서 이제 대괄호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 때문에 못 온다는 것은 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장애. 그렇죠. 장애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못 오던가라는 것은 실제로 이것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지 못하는 이유를 혼자서 뭐 하고 있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자기 혼자 물어보고 자기 혼자 추측하다 이게 제일 맞는 표현이지만 이게 문제 1번에 일단은 그 문답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요 자문자답으로 보셔도 무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보기 4번이랑 관련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문자답이라고 봐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춘수가 만사택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춘수가 만사택이라는 이 6글자를 괄호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대괄호 춘수 앞에서 대괄호를 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물에다가 세모하시고 못 오던가에서 대괄호 닫으시면 되겠죠. 그럼 필기가 위에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럼 얘는 장애물, 얘는 추측. 얘만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물은 뭐냐면 필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춘수가 만사택이란 말의 뜻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건 읽어보시면 돼요.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춘수가 만사택이라는 건요. 여러분 중국의 그 도연명이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도연명. 그러니까 관직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 이제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시도 짓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시가 있거든요. 그 시의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워낙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야. 이거 나 들어봤는데? 이거 그 얘기구나. 재밌는데? 요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은 거고요.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작품을 보시면 춘수가 만사택이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두루두루 쓰니까 이제 봄에 그 물이 연못에 가득하니까 그래서 물이 깊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만 시키는 것 뿐이지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다음에 하운이 다기봉 요 6글자도 괄호하시고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요. 대괄호 열고 세모하시면 돼요. 예, 이것도 똑같이 그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곳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 앞에 꺽쇠.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 닫아보시면 이거 유명한 소설 아닙니까? 이거 뭐죠? 구운몽이죠. 근데 여러분들 구운몽 주인공 누구야? 그러니까 그 박가디아리라고 할게요. 그 박가디아 주인공 이름이 뭐죠? 걔가 성진이에요. 그럼 성진이 스승이 누구죠? 그러니까 스님은 맞는데 그 이름 있잖아요. 왜 어렵게 생각하냐? 왜? 아니 육관대사예요. 육관대사인데 마치 이 부분은 육관대사가 성진이 군 것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안 중요하고요. 성진이가 그 용궁이 있는 대로 그 심부름을 가서 원래 마시면 안 되는 술을 먹어요. 그리고 또 오는 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팔선녀를 그 다리에서 만나거든요. 사실 내가 볼 때는 팔선녀가 잘못했어. 길을 막았거든. 그러놓고 뭐 달마대사는 막 물을 막 건너갔다 막 이러면서 막 그걸 가라는데 이거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진이가 그러지 말고 내가 이제 선물 줄게요. 이제 꽃을 따가지고 구슬을 만들어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안녕 뭐 이제 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좀 술도 좀 먹고 여자도 좀 만나고 좀 부귀영화 좀 누리면서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 원래 불교는 그런 거 더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유교적인 것처럼 좀 뭔가 멋있는 사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뒷건대사 그걸 알고 이제 꿈을 꾸게 하죠. 그래서 그 꿈속에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뭘로 태어나는지. 그 꿈속에서 태어났을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으로 태어나죠. 이름이 있는 세 글자. 양소유로 태어납니다. 양소유로 태어나서 70평생 열심히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8번 해요. 결혼 8번은 누구랑 하는 거야? 팔선녀. 그렇죠. 팔선녀가 이제 거기에서는 2첩, 6첩으로 나와요. 결혼도 하고 나중에 딱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더라. 그래서 그 꿈속에 뒷거에서 나와서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니? 야 막대기 팍 하니까 우르르 해가지고 돌아왔더니 성진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자, 팔선녀를 데리고 희롱한다는 것은요, 전체적인 주제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주제는 이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자, 작품의 주제와 좀 거리감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왜 집어넣었느냐? 역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중적 노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 아무래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비가사는 그 요즘에 무슨 가요처럼 버스킹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맞다 성진이가 그랬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넣은 것 뿐이고요. 지여자 좋으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전체적인 내용은 슬픈데 뭐가 좋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현장의 통속적 글자가 이상하네요. 통속적 유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유기적 짜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좀 한번 재밌는 부분을 한번 넣어봤으니까 이제 다시 좀 돌아와야 되겠네요.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탈기 두 날개를 등덕치고 짤은이 뭘까요?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애후리여. 그 다음에 밑줄 한번 해보세요. 사경 1점에 날새라고 꽃게어 울거든 오려는가 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요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독서 지문을 혹시 개인적으로 다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숙제로 나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간 나누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 밤 부분을 몇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밤을? 좀 더 쓸까요? 네. 좀 더 쓸까요? 5개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초경이 7시에서 9시. 그 다음에 2경이 9에서 11. 3경이 11에서 1. 그 다음에 1에서 3.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5. 요렇게를 이제 5경으로 봅니다. 그럼 그 5경이요. 겨울은 밤이 길잖아요. 여름은 밤이 짧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5등분을 하면 하나하나의 길이가 긴 것은 겨울일까요? 여름일까요? 겨울이겠죠? 겨울은 밤이 이만한 걸 5개로 나눈 것이고 여름은 요만한 걸 5개 나눈 거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1경, 그러니까 하나의 경을 5개로 나눈 거예요. 그럼 120을 5로 나누면 몇 분 나옵니까? 24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4경 1점이면 약 몇시 몇 분? 에이? 아니 4경 1점. 계산이 빨리 안 돼? 아니 4경이 언제라고 그래? 4경이 몇 시부터 몇 시야? 1시부터 3시잖아. 네. 거기에 첫 번째가 1점이잖아. 1시가 그러니까 뭐야? 1시 24분이죠. 그거 나와있다 오른쪽에. 어. 네. 왜 이렇게 열심히 계산했어? 여기서 나와있는데. 자, 그래서 그냥 알아두세요. 근데 이 부분이 뭐예요? 바로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실험 불가능한 상황 설정에서 인간의 제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만나지 못한다. 그럼 이제 다른 걸로 태어나야지. 자네여이 그리하여 아니오던고 너는 죽어 황하수 되고 나는 죽어 도대선 되어 너는 물 나는 배. 이런 것들이 바로 현실에서는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과의 재회를 비현실적인 상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불겨 치는 대로 어하 둥덩실 떠서 놀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해석이 조금 껄끄러워서 이것도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황계사에 대한 자료 자체가 이게 많지가 않아서 좀 고생을 했는데 몇 가지 자료를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는 게 좀 제일 좋을 것 같으냐면요. 저 달아 보느냐라고 돼 있죠. 그럼 문장 성분 중에 뭐가 빠져 있어요? 보라고 하는 사람.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 목적어가 다음 줄에 있는 임계신 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달아 임계신 곳을 보고 있느냐? 그러면 명휘가 밝은 빛이거든요. 밝은 빛을 빌려 다오. 나도 볼 수 있게. 요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거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건 어떤 부분도 있냐면 임계신대 밝은 빛을 빌리렴 나도 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임계신대 밝은 빛을 비춰주렴 나도 보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래서 그냥 내가 볼 때는 밝은 빛을 빌려주면 나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빌려달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아내들이 국어 교과를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 아내는 나랑 성격이 달라가지고 야 그거 그냥 그렇게 해석 안 해도 어차피 다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거 하나 뭐 덫이야 이거 해석 때문에 문제 틀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궁금할까봐 여기가 좀 시간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일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다음에 추월이 양명이라는 6글자를 또 괄호로 하세요. 그 다음에 앞에 대괄호 열고 달에다가 세모하시고 못 오던가에서 대괄호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할 건 없어요. 똑같아요. 어디를 가고선 니안이 오더냐 지어다 좋으시고 역시 말이 안 되는 추임새가 나오면서 끝이 나버렸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배웠더니 요거는 이제 그래갈래가 가사지만 그 시비가 나지만 시조 중에서 그것도 사설 시조 중에서 그 너 왜 안 오냐고 막 물어보는 그거 혹시 알아요? 아 걔를 연화문이라고 그래? 아 그거 말고 그 약간 비슷하게 그 어이 못 오던가 하면서 혹시 이렇게 막 상황을 설정하죠. 그 성에다가 담을 쌓고 집에다가 가둬가지고 그에다가 뒤져놓고 자물쇠로 잠그고 혹시 그거 기억나지 않아요? 안 돼. 그럼 기억나는 사람만 그럼 해당하겠습니다. 그런 느낌도 좀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못 오지? 그래서 못 오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약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포인트는 다르지만 그런 점에서 비슷한 그런 느낌의 시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계사를 했는데 고전 시간은 숙제가 아니고 아 뭐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아이 나만 빨리 갔냐? 그럼 쉬었다가 고전 시간 3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